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5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3.65 상승을 했죠. 시장은 코스피가 0.05 약보합, 코스닥은 0.05 강보합. 나란히 같은 숫자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셀트리온이 거래량이 살짝 동반됐어요. 64만 6천 주. 그러면서 여기 제가 선언을 어제 거드렸잖아요. 이게 일봉상, 일본 캔들상 매물대였거든요. 저항대가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이때 저항대가 몰려있죠? 이 저항을 한 방에 뚫으면서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도 제껴버렸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다음 일봉상 저항대 딱 맞고 살짝 아래 윗꼬리 달고 밀려 있습니다. 꽉 찬 것보다 살짝 밀려 있는 것도 괜찮아요. 계속 언급을 드렸지만 20만원 밑에서는 쳐다볼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면 기계적으로 담아라. 20만원 밑에서는 볼 필요도 없다. 30만원 넘어가면 담아란 말 안 한다고 했죠. 25만원 언저리이다. 셀트리온의 정고점 돌파는 제 개인적으로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언급을 드렸죠. 실적 성장이 2조를 넘어서 4조를 넘어서 8조를 넘어서 10조를 넘어서 15조를 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확신한다. 그 부분은 미래 지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이죠. 전 세계 항체 시장만 해도 250조 과거가 돼버렸습니다. 자가면역질환 시장만 벌써 몇백조가 됐고요. 항암제 시장은 더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옵디보와 키트로달 기준점으로 해서 병용 임상이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항암제 시장에 대한 자가면역질환에 이미 광자이죠.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속 캐시카우를 항암제에 집중 투자하고 있죠. 셀트리온의 보물인 대한민국 역사에서 제약바이오 100년의 역사에서 아마 기록적으로 올라갈 램시마 SC가 블록버스터의 등재가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은 너무나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셀트리온의 주봉입니다. 노란색 20주봉을 돌파했죠? 그리고 이동평균선들이 현재 모여 있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응축되어 있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빵 하고 치면 이평선들이 모여 있다가 이격도 이평선이 이렇게 응집해 있다가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빵 하고 터지면 에너지가 응축됐다가 이격도가 멀어지게 되죠. 자, 현재 이격도가 멀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고요. 궁극적으로 더 이게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선 계단식으로 빵 하고 올라가고 빵 하고 올라가기 위해선 실적이 필요합니다. 실적이 가시권에 들어올 것 같으면 이미 이들은 바닥권에서 계속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상승이 나온다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보면은요, 셀트리온의 이동평균선들 보이시죠? 이동평균선이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 얘네들이 다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쵸?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응집해 있다가 다시 한번 쭉 돌아나갈 수 있는 흐름에 와 있다는 거죠. 20일 이동평균선을 오늘 제꼈고요. 그죠? 다시 한번 보게 되면 20일 이동평균선을 딱 제꼈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으로 봐도 현재 20주봉 그리고 60주봉에 딱 막혔습니다. 현재 60주봉 저항을 막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돌파가 나오겠죠. 시차를 두고. 사실 저는 올라가고 떨어지면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시차를 두고 언제라고 딱 말씀을 못 드리지만 실적이 나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이 나오게 되면 시가총액과 주가는 급상승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3, 4병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올라가건 떨어지건 20만원 밑에서는 보지도 않고 담는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언제나 멘탈 관리를 잘 하시고요.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요거 선을 좀 바꿔봤거든요. 5, 10 이게 있었는데 5, 20, 60, 120, 200으로 바꿔봐서 오늘 60주 이동평균선을 제낀 거예요. 20일 이동평균선은 지금 파란색 위에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 골든이 나올 것 같죠? 거래량이 조금 더 추세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20주 노란색이에요. 얘를 돌파를 했고요. 60주봉에 막혀있는 모습이에요. 현재 기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호가창을 보게 되면 특이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매수 상위 창구에 다이와라고 하는 굉장히 드물게 보이는 다이와라는 창구에서 89,900주, 약 9만 주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모건스탠리에서 조금 팔았죠? 46,000주. 자, 볼게요. 모건스탠리가 장중에 좀 매도를 했었고요. 다이와가 장중에 계속해서 담아내는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들어오는지, 어디서 계속 들어오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모건 스탠리는 추세적으로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와 메릴 린치, 신한이야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한국도 자주 보이는 창고들이죠. 미래에셋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키움도 왔다 갔다 했는데 드물게 다이와란 창고,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들어오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 7.78, 거래량은 65만 주, 조금 나왔죠. 거의 30만 주를 30만 주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60만 주대가 한번 간만에 터졌습니다. 한 달 전에 대략 한 62만 주 정도가 터졌었죠. 46만 주. 그리고 오늘 3.65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 2.60, 거의 급감해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공매도 매매 비중이 상당히 많았었죠. 20% 넘어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면 2%, 6%, 7%, 6%, 3%, 2%, 거의 미미하죠. 거래량은 58만 주, 살짝 얘도 나왔고요. 오늘 3.20 상승하였다. 셀트리온 제약 공매도 매매 비중 4.99, 약 5%, 거래량은 9만 1000주, 등락률은 1.24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의 오늘 장중 고가가 4.78, 하루 흐름을 보게 되면은요, 쭉 상승해서 고점권에서 살짝 밀리면서 끝났다. 자, 바닥권에서 이들이 모아서 연속적으로 상승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선 숫자가 실적에 필요합니다. 그 전에 이들이 먼저 들어왔으면, 그래서 연속적으로 상승해 보기를 기대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분봉의 흐름도 똑같은 흐름이죠. 상승하고 살짝 밀리면서 끝났다. 자, 헬스케어의 일봉을 보도 거의 셀트리온과 거의 유사한 흐름이죠. 다만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이 선 보이시죠? 61 이동평균선, 이 저항대가 아직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거의 크게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차트의 흐름은 거의 유사합니다.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본 김에 제약의 흐름을 보더라도 제약도 바닥권에 있지만 이동평균선이 얘는 조금 두 개나 더 남아있죠. 격차가 조금 더 있습니다. 얘는 상승권, 즉 상승할 때도 팡팡팡 뛰고요, 하락할 때도 팡팡팡, 조금 더 셀트리온보다 가볍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튀고 가볍게 내려오죠.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사실 셀트리온 그룹의 심장은 셀트리온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판권은 헬스케어가 갖고 있고요. 3사 합병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차분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하시죠. 셀트리온의 10월 24일, 어제 날짜 기준이죠. 신용잔고 비율은 0.75, 거의 역사상 최저 수준, 바닥권을 깨가고 있습니다. 녹색이에요, 녹색. 헬스케어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헬스케어는 살짝 올라왔어요. 1.36, 그러나 바닥권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큰 차이는 없어요. 셀트리온 제약을 받더라도 거의 녹색에서 바닥권에 있습니다. 1.27, 위에서 누르는 물량이 상당히 가볍다. 대차 거래는 셀트리온 기준으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대차 잔고가 10만 주 다시 줄었죠? 829만 주. 자, 다시 줄 거라 했잖아요, 제가요. 줄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살짝 꺾여 내려왔어요. 살짝 꺾여 내려왔지만 요 저점을 한번 다시 한번 깨는 흐름이 나오겠죠. 공매도 누적 잔고가 같이 줄어야 되는데 거의 흐름이 공매도 누적 잔고가 거의 유사합니다. 247만 주, 즉 어제 대비 6천 주 가까이 줄었습니다. 찔끔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대차 잔고와 공매도 누적 잔고는 거의 유사한 흐름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주가와 실적과 수급이 먼저 들어와 있죠. 이미 쩐주들은 들어와 있습니다. 세력들은요. 그리고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고요. 흔들기 작업이 진행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 뺏기지 마시고 간수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종거점 돌파는 확실성의 영역이다 생각을 해요. 언제 가냐고요? 한번 탄력이 붙고 실적 성장이 나올 때, 그리고 그 기반 위에 3, 4합병이 진행될 때, 그 모멘텀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라인업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겠죠. 차분하게 지켜가시면 됩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내 마이너스 계좌 정보가 마이너스 50%다? 아, 괴로워? 지금 시장에 마이너스 50% 나인 거 널브러져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셀트리온의 수급입니다. 오늘 외국인 창구를 통해서 약 5만 주 들어왔죠? 다이와. 그리고 기간은 17만 5천 주. 자, 개인의 100만 주 보십시오. 한 달 기준이에요. 고작 한 달 기준인데 100만 주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6대4 비중으로 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고요.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은행, 사모펀드 오늘 다 들어왔다.
연기금은 72,000주, 한 달 기준 31만 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수급의 중심은 연기금이다. 왜 얘네들은 계속 담을까요? 개인들은 넘기고요. 사실 개인들은 지쳐나가는 거고요. 돈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시장에 자금줄 씨가 말라있기도 합니다. 지금 담으세요. 담을 수 있으시면. 왜? 남들이 쳐다도 안 볼 때 담는 겁니다. 원래 앞으로 올라갈 걸 기준으로 해서. 사실 투자라는 거는요. 물릴 대상을 찾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잘 물려야 되겠죠? 3년을 물리고요. 길게는 4년, 5년도 물리지만 올라가는 거는 1년이에요. 원래. 3년, 4년 올라가는 건 1년. 또 박스권이죠? 3년, 4년 올라가는 거 1년. 원래 그래요.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차트가 성장주를 보게 돼도 물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경우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그러나 얘도 정착기가 있다가 다시 성장이 나오면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 3, 4년 박스권을 보게 되면 성장하다가 성장이 정체가 돼. 그러면 하락하죠. 프리미엄을 받다가 꺾이게 되는 거죠. 다시 성장을 증명해내면 훅 올라가죠. 다시 또 성장이 정체가 되면 또 꺾이죠. 요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담으라고 제가 기계적으로 20만 원 밑에서는 볼 필요도 없다라고 자신감 있게 언급을 드리는 거죠. 다만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내가 물려도 잘 물릴 걸 찾는 겁니다. 원래 모든 투자는요.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요. 그게 투자의 원칙이라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수급이고요. 헬스케어 또한 오늘 쌍거리가 들어왔다. 외국인 7만 주, 기간 13만 9천 주, 약 14만 주를 담았고요. 역시 개인의 100만 주, 약 99만 주의 물량이 기간으로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외국인은 한 달 기준 6만 2천 주인데요. 이 정도면 관망이고요. 기간의 90만 주 물량 중에서 금융투자가 40만 주, 연기금이 20만 주, 사모펀드가 16만 주를 담았습니다. 오늘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금융, 연기금, 사모펀드 다 들어왔다. 계속 언급을 드리지만 쩐주와 세력들은 계속 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잊지 마세요.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개인이 4,000주, 외국인과 기관은 1,382주, 기간 656주, 그 중에 금융투자가 743주, 투신과 사모펀드 몇십 주씩 담았는데요. 사실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거의 새 기간 창구다. 개인 외국인 기간 사실 다 보합세였다. 눈치 보는 관망세였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다만 한 달 기준 개인의 한 18만 3천 주가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다. 셀트리온 제약 또한. 다만 물량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에 대비해서 크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셀트리온 제약, 청주공장, 프리필드 실린지, 생산시설, 전문가 투어. 자, 여기 보게 되면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외 제약바이오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주공장, 프리필드 실린지 생산시설 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 내용을 조금 보면은요. 프리필드 실린지 생산 라인은 지상 3층, 연면적 약 700평 규모이다. 조제부터 충전, 이물검사, 조립, 포장까지 전공정 생산이 가능하다. 연간 최대 1900만 실린지까지 생산할 수 있다. 제품 타입으로는 펜형 1종, 프리필드 실린지형 2종 등 총 3가지 유형의 피하 주사제, 완제의약품 생산이 가능하다. 지난해 유럽의약품 EMA로부터 GMP,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인증을 획득해서 수출용 제품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다. 셀트리온 제약 관계자는 주력 사업인 케미칼 의약품에 이어서 프리필드 실린지 생산시설 경쟁력을 바탕으로 바이오 완제 의약품까지 생산할 수 있는 글로벌 의약품 생산 기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요, 제가 보면 피하주사 제형에 대해서 램시마 SC 그리고 유플라이마 계속 확장해 나가죠. 피하주사 제형으로 계속 항체를 달고 나갑니다. 항체가 원래 없던 거는 바이오시밀러겠죠? 중요한 건 있던 거는 바이오시밀러겠죠? 없던 거는 바이오 베터와 신약으로 가겠죠. 피하주사 제형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 생산 캐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강하다. 그리고 생산 시설, 연구, 개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 몇 개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하루하루 빠지지 않고 그거 맨날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저는 좀 감이 오실 거라 생각을 해요. 회사 좋은 거 다 안다고 하시면 열심히 모아가세요. 그 때가 오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가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러시겠죠. 그 때가 언제 오냐. 그러면 기다려보세요. 인내심의 한계가 올 때까지. 그런데 에너지에 힘을 좀 빼고 기다려보세요. 본업에 집중하면서.
그래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어느 순간 가지 말라고 해도 그 때가 이르면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 영국 정부와 대립각, 현지 사업 축소 철수도 검토하고 있다. 자, 이거 뭐야? 내용을 봤더니 의약품 청구 비용 2% 초과 시 매출 15%, 영국 정부의 내야. 엄청나죠? 늘어난 부담의 호소, 최악의 경우 영국 사업에서 발 뺄 수도 있다. 셀트리온이 벌칙적 부가물을 감면하지 않는다면 현지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할 수밖에 없다. 영국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향후 영국을 넘어서 유럽 시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지 우려도 적지 않다. 내용을 조금 더 보자고요. 헬스케어를 포함한 두 곳의 제약업체가 영국 정부가 벌칙적 부가물을 감면하지 않는다면 현지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 절차에 돌입했다. 영국 국가보건서비스에 제약업체들이 내야 하는 부담금이다. 2019년 도입된 유명 제약회사 약품 가격 책정과 이용성 관련 제도에 따른 것이다. 전반적 의약품 청구 비용을 매년 2% 초과해서 올리는 제약업체들은 매출 15%를 영국 보건부에 내야 된다. 그래서 영국 보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서 직접적 결과는 출시를 계약하고 있는 중요 파이프라인을 포함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더 이상 NHS 영국 국가보건서비스죠. 여기에 더 이상 공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리베이트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 제약업계에서도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요구하는 리베이트 부담이 커져서 현지 사업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영국의 의약품을 공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 영국 제네릭 의약품 협회는 영국 내 의료비용 비용 인상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을 내놨다. 의약품의 공급을 원하는 업체가 줄어들수록 소수의 업체가 가격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의료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같은 인상은 셀트리온이 NHS에 의약품을 계속 공급하지 못한다. 영국 사업 중단과 함께 고부가가치 일자리 상실, 그리고 의약품 공급 탄력성 감소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자, 영국 정부가 지금 사실 영국이 파운드가 급락하고 있고요. 재정과 예전 같지가 않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업들로부터 이 부분을 가져오려고 한다는 거죠. 자, 거의 세금, 분담금, 거의 뭐 뺏어온다고 봐도 부당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 철수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셀트리온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나갈지, 사실 이 부분을 보니까 영국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고요. 총리 또한 다시 한번 확정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흐름으로 갈지 지켜보자고요. 약값 깎아서 급여 지켰다. 셀트리온 고덱스 반정 카드는 약평이 첫 평가 급여 적정성 없음, 최종 평가 적정성 있음으로 전환. 급여 상한 금액 356원에서 312원 자진이냐. 비용 효과성 확보로 돌파구. 자, 가격을 떨었으면 캐시카우 창출을 늘려서 점유율을 좀 더 늘리거나. 사실 근데 고덱스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독보적인 일이죠. 우르사를 제낀 지 이미 오래입니다. 한서제약에서 상당히 약물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 우르사 이 부분에 대해서 효능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을 많이 받은 제품입니다. 자, 그래서 캐시카우 창출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돈의 폐질 패치제 있잖아요. 이게 초반에 저조하다고 합니다. 출시 2개월, 원의 처방액 300만원에 불과. 아이큐어 제품 발매 후 2년 후 50% 점유라고 언급을 했죠. 국내 치매 치료 시장 판도를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했던 돈의 폐질 성분 치매 패치제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아직 2개월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아직 이른 단계입니다. 기대에는 확실히 못 미친다. 좀 더 지켜보자고요. 1년이고 2년이고 지켜보자고요. 효능과 그리고 유효성과 편의성이 증명이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할 테니까. 그죠? 고덱스도 우르사를 제껴버렸죠. 그죠?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 같아요. 미디어에서. 그래서 차분하게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치매 치료제 시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신규 환자의 유입도 매년 크게 증가하는 만큼 향후 돈의 폐질 패치제가 계획했던 대로 치매약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저 또한 기대가 큽니다. 자, 고덱스도 당연히 급여에 들어갔고요. 가격을 다운시켜서 점유율을 살짝 좀 늘려서 캐시카우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사실 국내 시장은 한정적입니다.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셀트리온은 해외임죠. 해외 그게 중요한 거고요. 결국 영국도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고요. 자, 이 피하 주사 제형에 대해서 폭발적인 부분 램시마 SC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유플라이마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이 두 가지 국보급 의약품들 미국 시장만 해도 20조가 넘어가고요. 램시마 SC는 신약으로 출시합니다. 바로 레미케이드 엠브럴 휴메라의 시장에다 갖다 꼽는 거죠. 우리 미래는 아직 제가 봤을 때 돛을 달고 폭풍 속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실적이 나올 때 저는 주가 급등이 나오라 확신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